그래서 음양이 계속 이 변화를 하는데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음양이 어느 뭐고 양이 뭐냐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총체적으로는 음양이 움직이면서 오행이라는 것은 음양을 움직이는 과정을 5개로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5개로 세분화시켜 놓은 건데 그걸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자연의 것으로 그 책에 그 나옵니다. 목, 화, 토, 금, 수 5개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음양 오행이거든. 그럼 또 사상은 뭐냐는 거지. 오행은 요거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거고 기라고 하죠. 하늘의 기운, 보이지 않는 기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섬찟한 기운 느낀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걸 뜻하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현상에서 드러나는 거는 뭐냐. 그거는 사상으로 본다 이 말이거든요. 4개의 체계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왜 하늘의 기운이 우주의 하늘의 오행의 기운이 그죠? 지구의 지지에 천간의 하늘의 10개의 하늘의 기운이 오행의 하늘의 기운이 땅에 영향을 주니까 이 사상이 현상으로 드러나더라 이거. 봄이 만들어지고 또 여름이 만들어지고 뜨끈뜨끈하게 여름이 춥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가을이다. 가을에 마무리 결실을 맺게 되고 겨울에는 또 추워서 일을 안 하고 좀 쉬게 되고 이런 4가지 형상들이 나타나더라. 이걸 오행과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또 세분화시키는 거라. 그리고 오행은 10개로 나눠줬고 여기 이제 천간에 가벌병정 무기경실 임계 10개로 또 세분화시켜놓고 그 다음에 지지의 기운들은 또 12개로 세분화시켜 놨다는 거죠. 그게 제일 뒷장에 보면 자 일어났죠. 제일 뒷장 보면서 오행은 다시 양기의 10천간을 또 사상은 음기의 12지지를 만들어 천지의 기운이 상호작용하여 변화한다. 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10천간의 글자와 12지지의 각각의 글자들로 상호작용을 하는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늘의 천간의 기운은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10개로 나누는데 그래서 10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도 12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10천간의 글자와 12지지의 각각의 글자들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표현했다. 자, 이들은 다시 음양과 오행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니까 자,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되어 있죠. 자, 오행은 쉽게 목, 화, 토, 금, 수로 되어 있고 그죠? 자, 여기에서 음양이 있었잖아. 음양에서 오행을 낳고 오행과 사상을 낳는다 했잖아요. 사상이 만들어졌다 했잖아. 음양에서 오행과 사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사상은 뭐냐? 아까 뭐라 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 금, 수라는 얘기죠.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되겠죠. 그런데 음양은 이전에 음양이 있었다 아닙니까? 음양에서 오행과 사상으로 세분화시켰다 했으니까 목과 화는 양이고 금, 수는 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토는 이건 가운데 중앙이죠. 중앙. 그 토는 토에 각각이 보면 여기 토에 따지고 정확히 따지고 토의 중앙에 반토는 양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 반토부터는 음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음양은 하늘의 기운에 해당되는 오행에서 음양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져. 오행을 나누고 5개로 나눠보니까 목과 화는 양의 속성을 갖고 있고 금수는 음의 속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상에서도 목이라 하는 거는 옆에 봄이라고 해놨지요. 봄. 화는 여름의 기운을 뜻하고 금은 가을의 기운을 뜻하고 수는 겨울의 기운을 뜻한다 라고 여기 그걸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요게 다예요. 요게 딱 정리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여기서 그거 빠졌네. 천간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하늘의 기운의 오행에 해당되는 10천간의 글자, 그죠? 그 다음에 사상에 해당되는 12지지의 글자가 빠진 거죠. 자, 그거만 여기 넣으면 됩니다. 그럼 하늘의 10천간의 글자가 여기 이제 다 배속되어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갑을병정 차례대로 갑과 을은 따지고 보니까 목에 해당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과 정은 또 화에 해당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와 기토는 또 토에 해당되고 또 여기는 이제 경금과 신금은 금에 수는 임계 수 여기 10개가 2개씩 그렇게 있죠. 2개씩 되어 있는 것은 양과 음이라는 얘기죠. 그래 따지면 10개 천간 중에서는 아까 오행이까지는 어떻습니까? 음양을 오행이 목화가 양이었고 금수가 음이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10개를 세분화 또 3개 세분화 시켜놨으니까 음양은 단지 저거 하나밖에 없어. 하늘과 땅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양은 뭡니까? 시작하는 기운이거든. 아침을 열어가는 거. 음은 주고 있다가 깨면서 양이 되고 죽은 것은 음이고 깨면서 양이고 이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아침에 잠에서 확 일어나는 기운은 이미 양이죠. 따지고 보면 음양론만 따지고 보면 양인데 가장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양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거든. 그거를 10개로 따지고 보니까 가장 먼저 시작 갑목이다. 갑이다는 얘기죠. 시작하는 거는 목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 막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하나 있고 발고 그죠? 이런 거는 토, 금, 수, 금은 이제 뭡니까? 그러면 사회 활동하다 밖에 활동하다 보면 귀가해야 되겠다, 귀사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금이라고 하죠. 내가 밖에서 했는 일들을 마무리하는. 그다음 수는 어떻습니까? 쉬로 들어가는 것. 그래야 또 시작을 하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음양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이더라. 그걸 이제 오행으로 목화토금수로 했는데 이걸 10개로 또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목은 그러니까 딱 시작하는 기운이던데 그죠? 그런데 이거는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걸 시작했는 걸 시작하고 그래서 따지고 이걸 여기서 또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더라는 얘기죠. 또 여기서도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더라는 얘기죠. 다 이렇게. 요거 왜 앞에 끼 양이고 뒤에 끼 음이었습니까? 요것도 양, 요것도 그죠? 음에서 양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항상 양음오행 이러진 않아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서 다시 음과 양으로 나옵니다. 그건 뭐 말고 우리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이거든요. 남성이 양이고 여성이 음이기 때문에 항상 음이에요. 그 양에서는 움직이기 살아서 시작하는 뿐이지 낳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에서 먼저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는 음양오행이라고 하지만 성격은 보면 항상 양을 먼저 활동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과 양과 이렇게 이제 이 10개를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목은 양의 중에 화도
있고 목도 있지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구간이다. 그래 사주 속에 만약 몸은 사주 속에 목기가 만약에 많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시작하고자 그런 추진력이 상당하다. 그런 걸 뜻하는 거죠. 사주 글자 속에서 그런 걸 뜻하다. 그럼 갑과 을은 시작하는 경우잖아. 그래서 사주는 갑, 을, 병정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오형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보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읽는다는 얘기죠. 그럼 지지 12개 중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러면 목에는 어떤 게 있노 하면 거기에 유의미를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에는 인묘 여기는 거기를 내가 한글로 해놨습니다. 인묘 여기 이 범띠 토끼띠 인묘를 목에다가 세분하시고 요걸 그 인묘는 봄의 기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사오 이렇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양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 금의 경우는 신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유. 요것도 양음. 그 다음에 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양수, 음수라는 얘기죠. 여기서 음과 양을 비교해보면, 여기 이제 오행에서는 음양을, 여기는 오행에서는 아까 양과 음을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이렇게 이 파도 모양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목이었고, 아까 5등분을 한다면, 그 다음에 시작했는 걸 굉장히 이 활성한 극에 있는 부분을 화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 시작하는 에너지, 뭔가 출발하는, 내가 오늘 명리 수업 들으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을 때 이미 시작된 에너지죠.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듣는 내용은 내 이야기 듣는 화에 속하고, 그럼 토는 이 중간에 영향을 받는 거죠. 양의 기운을 음으로 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그런 기운을 토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바꾸어주는 거. 계속 토가 없으면, 계속 목화에 양기만 있으면 어떨까요? 계속 상승만 하는 거죠. 정점에 토가 있음으로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막을 타는 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요 점이 토거든요. 그래, 끝까지 올라온 건 요까지가 토고, 토는 요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또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이제 시작한 것부터 이제 이 토는 이제 음이라는 얘기죠. 음량을 같이 갖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음량을 같이 갖고 있고, 화는 그렇고, 금은 목화에 시작하고 극점에 도달했는 걸 다시 내려가면서 술에 만나, 여기서. 술에 만나. 내려간다. 이 금의 것은 이제 술에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럼 금의 에너지가 강하다 그러면은 내 것을 뭔가를 자꾸 이 챙기려고 한다 하는데 그런 거.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분별하고 하는 것들. 그죠? 그 껍데기와 알맹이 이런 걸 구분하는 어떤 이런 거. 그러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수는 다 끝난 상태에 있어요. 이 시작과 끝이 있다면 여기가 끝이 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수라는. 그 수는 다 하고 났으니까 휴식. 그럼 쉬고 휴식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휴식은 휴식만 합니까? 쉬면서 밤에 자면서 내일 또 새로운 계획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자 하나가 뜻하는 내용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성리학에서 하는 내용들을 예를 들어 목은 의질 인자를 써서 인을 담당하고, 수는 쉬면서 생각하고 지혜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철수가 안 됐습니다. 아까 55쪽에 참고하라 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 여기는 예의를 담당하고 성질은 불같지만은 참 예의를 기본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토라는 것은 55쪽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토는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 중앙에 있으니까. 그래 신이 믿음, 신을 중심. 그러면 이것저것 분별해두고 기고 아이고 분별을 하지만 의리를 중시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마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래서 인묘는 목에 들어 사상에서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 토라는 천간의 기운에서는 토가 무토와 기토와 음양으로 천간의 걸 따지면 음양이 다 맞잖아요. 양음 10개가 음양으로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지 속에서는 지지 12개인데 지금 적어놓은 거는 8개밖에 안 적혀있잖아요. 이거 양과 음이고 양과 음이고 여기도 양과 음이 있을 텐데 양과 음이고 양과 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지 사상에서는 음양이 어느 것이냐? 원래 사상은 4개의 방향성을 뜻하는데 그죠? 여기는 봄이고 왜 여기서 1년을 시작하니까 그죠? 봄에 1년을 시작하니까 목의 기운이다. 시작하니까 여기 시작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있죠. 그 다음에 여름은 또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에 12달이지 않습니까? 겨울 3달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3달씩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인묘는 1월달, 2월달이라 따지고 보면 그럼 3월에 해당되는 글자가 빠진 거죠. 3월에 해당되는 3월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또 보면 4월, 5월 지금 요 10개는 원래는 요거는 이제 양력으로 보면 음력보다 양력은 2월달인데 입춘을 기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명력은 입춘을 기준해서 봄이 왔다 아직 안 왔다 이걸 이제 구분하거든요. 그래 입춘이 있는 날이 2월달이에요. 양력으로 2월 4일 날 거예요. 2월달 그러면 2, 3, 4는 봄이고 이래서 그럼 4월에 해당되는 요 글자가 요거는 2월이고 요거는 3월이고 4월에 해당되는 글자 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진달, 인묘진, 영을 뜻하는 영달. 사오미는 양, 신유, 술, 개, 해자, 축, 소. 요게 뭐냐면 여기 환절기를 뜻합니다. 다. 봄의 끝자락에 오는 환절기를 용의 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름 끝자락에 사오미 여름 끝자락에 환절기에 있는 글자를 요 미토라 했고 그 다음에 가을 끝자락에 신유 술 끝자락에 있는 여기 술을 또 이 끝자락에 있는 것을 술이라 했고 또 해자축 별 끝자락에 해자축 있는 소띠를 뜻하는 이 글자가 각각 계절의 끝에 있는 글자 그래 환절기에 해당되는 글자가 토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도 음양이 사실은 가장 봄에 해당되는 끝자락에 있는 진이라는 글자는 그죠? 진이라는 글자는 양의 토로 배정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름에 있는 미토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음의 토로 배정됐고 가을에 술토는 또다시 양토고 겨울에 축토는 다시 음토로 요래 해가지고 음양과 오행과 사상과 그죠? 그게 천간의 10천간의 기운들이 오행에 소속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상의 지지의 12개의 기운들이 오행에 음양적으로 다 배속되어 있는 요걸 한눈에 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조금 전에 일목을 드린 내용입니다. 요거만 아시면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음양은 먹고 오행은 먹을래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이것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상생상극 한다는 상생상극은 서로 자연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지기의 기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상생 서로 도와주면서 도와주면서 자 어떻게 도와준다? 땅에서 봄이 되니까 하늘에서 넣어야 돼요. 그런 온기가 있어줘야 돼요. 얼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하늘의 기운들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한기를 날려보내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따뜻한 온기가 있으니까 이 나무들이 지하에 있던 게 육상으로 받아나면서 꽃을 피우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상생하는 거잖아요. 꽃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몸은 이 꽃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없으면 이 꽃을 못 피우죠. 얼어가 있으면 그대로 정지된 상태거든요. 몸이 이러한 경우를 상생한다라는 겁니다. 상생. 그거는 나중에 제가 드린 내용 그 유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상생이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극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생은 말 그대로 내가 낳아준다. 서로 날생자에서 낳는다, 도와준다라는 개념.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극한다는 것은 극은 내가 이겨낸다는 거거든요. 이겨낸다. 지난 시간에 할 때 우리 상생상극을 하긴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우리 육신관계 하면서 상생은 엄마가 자식을 도와주듯이 이런 관계는 상생이라고. 그러니까 또 자식은 엄마를 보호하고 이런 관계 상극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상대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이런 거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나무가 봄이 돼서 하늘에 따뜻한 온기가 있어갖고 이게 꽃을 피우고 자라나야 돼. 자라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상생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래 해야 되는데 한겨울에 막 우박 떨어지고 막 춥고 얼어물고 이러면 야들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정지되거나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땅에는 봄이 오고 여름이 왔는데 하늘에는 가을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상극한다는 거. 안 맞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나무가 도로 눌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언밸런스 나는 걸 갖다가 이제 상극한다. 서로 상극을. 이게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지금 이 음양과 오행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상생상극하고, 자, 그 다음 또 음양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 음양이죠. 하늘과 땅이 하늘의 기운은 양이라고 보고 땅의 기운은 음양을 분류하면 이것들이 이제 또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수상하여 지수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오행이 상생상극도 하지만 그죠? 이것들 천간과 지지의 기운이 이것들이 그죠? 이것들도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들도 이제 이제 서로 이 작용을 하면서 상생과 상극을 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말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이란 말로서는 이라지만 이게 결국은 나타난 게 어디 보고 나타내냐면 자연의 이치를 보고 이걸 만든 거거든요. 자연의 이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맞물려 돌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체들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의 기운과 지기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요약한 거거든요. 그래 분명히 우리 사람들도 오늘 아침에 활동을 많이 하고 나니까 저녁에 피곤해서 자더라, 푹 자더라. 또 아침이 되니까 또 일어난다. 이 무한 반복이잖아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 단계로 또 10단계까지 다 나눠지 않습니까? 10단계고 12단계. 요거를 보고, 아, 이 사람은 내일도 분명히 또 아침에 온다. 해도 뜨더라. 이런 거잖아요. 왜 알겠습니까? 그건 꾸준히 그걸 되더라는 거죠. 그 데이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 딱 생일이잖아요. 내 생일날. 내가 이 지구상의 우주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서 태어나는 응애하는 그 순간에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걸 생일을, 생년월일을 우리는 이러한 문자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표시해보니까 여기에서 오행으로 또 나눠보니까 목화, 토금, 수금, 목은 몇 개고 화는 몇 개고 지금 우리 전화기 앱이 그렇게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목화가 많으면 양의 기운이 강하구나, 금수가 많으면 음의 기운이 강하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양의 기운이 충분하고 지나치게 음의 기운에 변해서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음양이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음양이 조화롭진 않죠. 음양이 조화로운데 음양이 내 혼자 양은 내 혼자 사람을 치러 그죠. 그래 음양이 좀 조화로우면 아름답다 세상이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행은 그렇다면 양의 기운이 지나치게 많더라. 아니면 음의 기운이 지나치게 많더라. 그러면 음의 기운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의 기운을 많이 보충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 양의 기운을 많이 보충하면 계절적으로 시작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시작했는 것을 활동하는 많이, 음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요게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음의 기운은 조용한 거거든. 요거는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럼 음의 기운이 과연 많다 하면 그 사람 좀 조용하겠구나. 양기가 많다. 그 사람 시끄러졌구나. 우선 부분적으로 놔둬. 그러면 시끄러운 사람은 좀 조용해야 되고 지나치게 시끄럽으니까. 또 지나치게 조용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나가면 또 자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조화로워야 돼. 그래야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좀 더 나가면은 어떻게 해야지 또 이 기운을 받아들이냐는 것도 이제 차츰 배우게 되겠지만,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음양이 뭔지 정확히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제가 유기물에는 음양은 그늘 요 해놨죠. 음은 그늘 양은 변양 감천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요건 좀 읽어보시고 요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요것도 이제 음양과 오행은 이제 차차 나갑니다. 지금 가장 먼저 이것을 이 총체적인 것을 알고 음양부터 다시 나가는 게 또 이해가 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총체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그러면 제가 유물을 나중에 한번 여기 우리 책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양이 다 있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은 있고,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준 거는 요거는 한번 읽어만 보셔도 명리 기초는 진짜 굉장히 많은 양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에서 오늘 한 내용은 제가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요 말씀. 근데 이게 뭐 한 번 들으신 분들은 뭐 좀 아직 이해하신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이긴 합니다. 무리입니다. 뭐 어떤 한꺼번에 이해하시기는 못하겠지만, 혹시 오늘 이 얘기 들은 것 중에 이해가 좀 들어온다든지 또 궁금한다든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맥락이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간이
예. 양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주에 음양이 골고루 있어야 조화롭다고 했는데 예. 나와 같은 양이 많다. 예. 그렇게 보니까 편재, 뭐 편관, 편인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예. 예. 그게 그럼 좋지 않다는 거다.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은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미 나의 사주는 정해졌는데 예.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나요? 그럼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걸 좀 배우고 나와요. 그런 걸 배우기 위한 이제 가장 이제 첫걸음인데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변호사님은 자기 이제 사주 8글 정도 아시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한 그런 내용은 음양이 조화로워야 된다니까 제가 말씀하신 건데 자, 음양이 양이라도 여기에도 양이 있고 음중에도 양이 있죠. 음중 여기가 전체적으로 금수는 음이라 했는데 그 중에도 요 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요 양이지만 요 중에서도 음이 있단 말입니다. 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 오행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목화는 양이라 하지만 그죠? 금수는 음이라 하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양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 요게 병, 무, 병, 임은 다 양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오행의 천간의 10개에서 양과 음의 비교하자면 이렇게 쉽게 양은 좀 큰 것이고 음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음은 양에 비해서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땅으로만 토, 흙 땅으로 말씀드리면 이 무토는 양이라 했고 기토는 음이라 했는데 무토는 큰 태산을 뜻하고 기토는 요 앞에 있는 밭을 이야기합니다. 마당과 그렇게 이해되시죠? 다른 거는 나무도 큰 나무 작은 밭 안에 있는 나무 그 다음에 화는 태양 같은 거 그냥 촛불 같은 거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이것도 말이야 경금도 신금도 이 음양이 크고 작고 수도 물도 큰 물, 바다와 같은 큰 물도 있고 작은 냇물도 마시는 물도 이렇게 구분하다. 그 음중의 양도 사실은 양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음중에 비록 음중의 양이라도 양이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전부 양의 기운들이 많이 있다면 양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음의 것으로 조화를 해라. 그 양기가 많은 것 중에 음의 양이 많은지 음중의 양, 또 양중의 양이 많은지 양중의 양은 진짜 양이고 음중의 양은 그나마 음중에서 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걸 분별하셔가지고 음중의 양이 강하더라. 그러면은 양중에 그죠? 양중에서 또 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양중에 양이 강하더라. 그럼 음중에 음이 있어야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이제 자연에 이제 빗대어 본다는 거죠. 자, 목화의 양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목화의 양기 그러면 이 목화의 양기는 나무에 태양이 확 ጨ려졌다. 쉽게 그죠? 이 한 사람만 볼 때 나무가 많은데 태양이 확 ጨ려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거나? 그러면 그 나무가 맞을 태양이 확 ጨ니까 바닥에 있는 물기는 나무 저기를 서로 물은 저거 상대적으로 적을 거 아닙니까? 저기는 물기를 서로 뺏어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태양만 팍 쬐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는 아름다워 보이나 속으로는 가물었죠. 많은 것을 기대하기가 힘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안은 어떤 게 필요하나?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에서 찾아. 만약에 금수의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금수의 양이 많더라. 그러면은 금수는 뭡니까? 금은 수름하려 하고 이런 거잖아요. 금수의 전체적으로는 조용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양의 기운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기운은 금수에 필요한 것은 다시 뭡니까? 이 산이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이잖아요. 그래 천지가 조용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미 가을에 와서 겨울에 왔어. 그런데 내한테는 봄과 뭔가를 심었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야 결실을 거둘 수 있는데 나는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준비 자체는 다 돼 있어. 그러냐면 검수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되지. 심고 뿌리고 가꾸어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에서 내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뭐라도 행동에 계획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행동을 옮겨야 되겠구나. 이놈이 또 말은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간 거 이 스팸 대구는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음낭의 이제 조화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음낭을 조화롭게 하나? 일단 이런 쪽으로는 여기서는 검수가 지나치면 목화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목화의 기운이 어떤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심화 있게 공부를 해야지 이제 이해를 하기 쉽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만약에 금속을 지나면 목화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목화는 우리가 배울 때는 나무고 뭐고 태양이고 이제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면 나무와 태양 그러면 뭐 나무를 집에 갖다 놔놓고 이런 얘기들도 뭐 철학가는 그렇게 합니다. 태양이면 빛을 보고 이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무는 목은 시장하는 에너지다. 많이 활동하려고 해라. 이런 겁니다. 내가 많이 활동을 뭐라도 하려고 하고 하는 게 이 목에 나무를 집안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그러한 자연의 기운을 이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행동을 준비하는 게.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런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이제 뭐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또 이게 자기 사주에 저 수기운 이런 게 많다면 이게 만약에 직업적으로 할 때 물에 관한 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바다 쪽으로 가서 사는 게 더 유리한 맞습니다. 물이 그러게 많은 맞는 게 거를- 뭐냐면 그러니까 대장님 말씀하신 거와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게 만약에 많으면 이게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해지잖아. 사주 8글자로 저기 사주 5주 10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가 있으니까 이게 뭐 많다면은 그 상대방은 부족한 것에 내가 메꿔야 되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자 직업적으로 수기가 많으면은 수기가 내가 많이 수의 기운이 많이 있는데 그런 수기와 책에는 명리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으면 나는 수기가 왕성하니까 그 기운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러면 또 식당에 가서 뭐 이래 물하고 그런 관련된 일을 하면 그 기운을 자꾸 내가 접하는 건데 어떨까요? 안 좋겠죠. 안 좋겠죠. 강해지니까. 그럼요. 자 다시 말하면 수기는 뭡니까? 아까 지혜, 휴식, 착각으로 했더니 생각이 많은 거거든요. 수가 많은 사람들은 사주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많아요. 그럼 99%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생각했는 것을 실행해봐라 이거거든요. 자 직업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오행이 직업이 제 책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이 기소 부분에서 몇 장 넘어가면 그 제일 앞에 차례에 보면 오행의 직업군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수기가 많으면은 수기를 소통시켜줘야 되잖아요. 수기를 활용한 직업군 이게 내한테는 맞다는 얘기죠. 오늘 책에 보면 책이 제일 앞에 보면 기초 그 오행의 직업군하고 십성의 직업군이 있는데 여기 여기 차례표를 보면 오행의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51쪽쯤 되네요. 여기 보면 직업이 저 있는데요. 있지요. 50쪽. 우리 책은 50쪽. 차이 50쪽입니까? 그럼 뭐 지금 한쪽 차이 나더라고. 직업군들이 있어. 직업. 예, 지금 51쪽에 보면 그죠? 거기 보면 50쪽. 목의 성향의 직업은 어떤 거고 직업군들은 어떻고
인문 계열이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목은 나무와 관련된 그냥 나무는 종이를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연필과 종이를 뜻하고 화는 불, 그죠? 빛 이런 거거든. 빛은 뭡니까? 우리 지금 이